제 홈페이지 가시면 그 자격증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공지사항이죠. 제 아래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그 코아스 수검자 답안 전송 연습용이라고 하는 거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창이 뜨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떠요. 요거는 한번 실행해보고 한 번씩 보시면 되실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요렇게 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 한글 말고 우리는 엑셀 볼 거니까 한글 엑셀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름은 각자 이름 써주시고요. 한글 엑셀, 그 다음에 각자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수검번호는 여러분들 수검번호 다 받으셨지만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7777 7777 7 8개 쓸게요. 행운의 숫자 7 8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맞습니까? 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2007 이상으로 시험 보는 거죠. 우리 2007 이상으로 2007 이상으로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이름, 내가 보는 시험 과목, 좌석번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배정된 좌석번호가 나올 거예요. 뭐 20번이면 20번, 5번이면 5번. 지금은 다 똑같이 01번으로 나올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작동되지는 않고요. 창이 하얗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9시다. 그럼 9시에 도착하시면 안 돼요. 20분 전쯤에 도착하셔야 돼요. 10시 반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10시 10분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실할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10분 전쯤에 이거를 작동을 시켜요. 감독관님이. 그러면 시험 보러 가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다 바탕화면에 있어요. 예, 바탕화면에 있어서 감독관이 이제 시험 보기 10분 전쯤에 우리는 한 20분에 미리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도착해서 시험 장소 대충 어느 위치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5분 전쯤에 입시를 해요. 그리고 5분 정도는 컴퓨터를 사용해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나 또는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엑셀도 실행해서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20분 전쯤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요거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그러면 지금은 바로 바탕화면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화면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아무것도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때 이제 문제지 나눠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문제지 미리 나눠줬는데 입력할 수 있으면 다 미리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미리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문제지 나눠주고 인적사항 확인하거든요. 전달사항, 주의사항 전달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각 시간이 되면은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는 이제 멘트를 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창이 바로 뜨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감독관이 뭐라고 하느냐, 엑셀 보는 사람도 있고 한글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종류별로 달라요. 옆 사람은 파워포인트 보고 나는 엑셀 보고 뭐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겠죠. 우리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저장부터 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서 ITQ 폴더에 가서 우리 수건 번호가 7777 7777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지금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부터 하라 그래요. 이렇게 저장. 그러면 수건 번호는 7777이고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저장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걸 전송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창을 살짝 제끼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송 버튼 누르고 전송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누르면 답안지가 있죠? ITQ 폴더 안에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전송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전송이 성공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전송을 또 하면
있는데 전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전송하겠습니까? 그럼 전송하면 되고 뭐 취소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제1작업, 2작업 해서 너비를 조절하고 여기다가 제1작업 쓰고 그리고 또 저장하고 감독관이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세요. 그러면 또 저장 버튼 누르고 전송하고 또 전송 누르면 성공했습니다. 라고 뜨고 그럼 닫고 그러면 또 마저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 남았어요. 전송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장 눌러 주시고 전송하시는데 시간이 딱 60분이 지나면 화면이 다시 하얗게 쫙 변해버려요. 그럼 놀라지 마시고 저장을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저장을 못하고 전송도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이 딱 변해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감독관이 막 뭐라 그러는데 저장부터 하시고 막 입력하시면 안 돼요. 저장하시고 최종적으로 전송하시고 이렇게 전송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이제 다시 또 화면이 바뀝니다. 그 이후로는 못 건드려요. 1분 남겨놓고 그러니까 60분 지나가고 나면 멈추고 그로부터 화면을 누르면 1분은 더 줘요. 저장 전송하는 시간을 별도로 주기는 해요. 감독관이 가급적이면 못 건들게 막 뭐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못 하셨던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장하고 전송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감독관이 아무개님 수검번호 몇 번 아무개님 전송됐습니다 하고 해주는 분도 있고 감독관이 안 해주는 분도 있고 그러면 혹시나 아무개 전송됐는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예, 확인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뭐를 전송했는데 답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이 7777-7776 하고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번호하고 실제 기록되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전송하더라도 분명히 있다 그래요. 있다고 하는데 전송하면 오류가 나고 모르고 저장을 잘못했어요. 다른 곳에다가 내 문서 ITQ 폴더가 아니라 내 문서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전송을 누르면 없다고 나와요. 그 뭐가 하여튼 이상스러우면 손을 드세요. 그럼 감독관이 다니면서 다 확인해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건 우리가 이제 종료를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종료 버튼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종료하면 사라지는 거고 만약에 얘를 또 연습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얘를 또 실행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운로드 폴더에 어디 갔더라 여기 저장이 됐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또 더블 클릭 하시면 또 연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식으로 하란 말이 없으면 저기가 그냥 써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보면은 글꼴을 얼마로 바꿔라, 그 다음에 도형을 어떻게 꾸며라, 결제란을 만들어라, 주황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선택 표시가 되게끔 해라. 여기 지금 여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목록에 들어가서 상품명이 들어가게끔 해라 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상품 목록 보이게끔 유효성 검사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함수를 좀 설명할게요. 1번 생산량의 순위를 구하라 는 랭크 함수를 쓴다는 거는 아실 테고 시험 문제 나와 있으니까 는 rank 누가 생산량이 생산량 중에서 그러면 뭐 이상 없이 순위가 만들어질 테고요. 이때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선이 굵게 깨진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자동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면 되겠다. 근데 제가 뭐를 못 고쳤죠? 달러를 안 넣었네요. 그렇죠? 달러 넣어주고 해주면 되고. 화폐 단위가 뭔가요? V로 시작하면 베트남이고 C로 들어가면 차이나고 P로 들어가면 필리핀인가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위안, 페소라는 걸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if가 두 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if 누가 left 저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가 V이면 베트남 거니까는 동이라고 쓰고, 아니면 if left 제품 코드에 한 글자가 뭐면 C면 지금 오른쪽으로 확 넘어가서요. 화면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위안 중국 화폐 단위 몇 위안 아니면 무조건 페소 쓰면 되겠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식 없이 채우기 들어갈 것 같고요. 이번 문제과 이번 문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1번 문제 랭크 함수에서는 절대 참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 6번에서는 달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는 제품 수 그랬어요.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필리핀 거라는 얘기죠. 무슨 함수를 쓴다? 는 count if 그 다음에 범위는 제품 코드. 이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 알아서 제품 코드라는 이름이 정의된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고 그냥 B5부터 B12까지라는 블럭으로 잡혀버리면 내가 이름 상자 이름 안 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는 빨리 빠져나와서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고 나서 다시 하셔야 돼요. 는 count if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건을 정해줄 때 P별표라는 거는 앞 글자 첫 글자는 P고 나머지 글자는 all 아무거나 와도 좋다라는 거죠. P별표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십니다. 네? 별표가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숫자 9번 위에 오른쪽 키보드 위에 보면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있잖아요. 그 곱하기 표시가 별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키보드에 있는 별표하고 화면 속에 보이는 별표하고 달라요. 원래 컴퓨터상에서 말하는 별표는요, 곱하기 표시는 이렇게 쓰는 게 별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이걸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근데 보통 별표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엑셀에서 별표 표시로 오각별표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본래는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컴퓨터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컴퓨터상에서 약속을 해놨어요. 컴퓨터 언어가 등장할 때부터. 예. 그래서 가로 닫고 앰퍼샌드 몇 개 개자가 쓰는 건가요? 그렇죠? 몇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원 들어가는 건가요? 평균 베트남인. 그러니까 생산국이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T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제품 코드부터 생산 비용까지 범위 잡아주고 콤마 생산 비용의 평균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1, 2, 3, 4, 5, 6, 7 7이라고 써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콤마 생산국이 베트남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제 평균은 구한 거고 정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콤마 0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맞나요? 근데 콤마 찍히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홈탭에 가서 콤마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줘야 돼.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는. 2번하고 3번이요. 2번이면 요거죠? if. 자, 좀 보여드릴게요. 는 if 조건 1 그러면 이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if 조건을 하나 물어보고 참일 경우 거짓이면 다시 if 조건 두 번째를 물어봐서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또 if 조건을 물어보는데 조건 1이 만족하면 다시 if 조건 1을 만족해서 그러면 참 아니면 거짓 여기 거짓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얘가 참일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참일 때가 있고요. 그 만약에 이런 거죠. 얘가 참이면 동이고 다시 물어봐서 아니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제가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if 조건 1을 물어봐서 if 조건 2를 물어봐서 다시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래 경우는 요 경우는 우리 시험에 자주 안 나오고요. 근데 한번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시험에 나온 것처럼 왼쪽에 한 글자가 V면 동이고 다시 아니면 또 한 글자가 C면 위안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머지 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4번이요? 4번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먼저 라운드를 써볼까요? 라운드는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정해주는 거고요. 라운드 D에버레이지는 데이터베이스 항목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에버레이지든 뭐 D썸이든 D맥스든 D미니멈이든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목은 뭐 분량률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생산량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생산 비용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항목을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그 항목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그냥 베트남이 아니라 생산국이 베트남이다. 생산국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항목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게 되고요. 항목은 말대로 항목셀을 클릭해도 되고, 항목셀을 클릭해도 되고, 항목셀에 순번을 입력해도 되고, 일곱 번째인지 여덟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조건은 반드시 항목셀을 포함해서 조건을 블럭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조건을 걸면 안 되고 생산국이 베트남이다 라고 이렇게 꼭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3번은 P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P로 시작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썼잖아요. P 별표. 여기서 P 별표라는 말은 뭐다? P 별표는 첫 글자는 P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른 말로 영어로 all이죠. all. 여기서 별표라는 말은 all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all.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물음표도 있어요.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 그러니까 만약에 P 물음표 이건 뭐예요? P 물음표는 P로 시작하는 두 글자. P 물음표니까 P 물음표 그러면 세 글자. 요 별표하고 물음표를 우리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라고 부른다. 와일드 카드. 뭐가 있다? 별표하고 물음표 두 가지를 와일드 카드라 그래. 이거는 어떤 수가 있어도 사용자가 건들 수가 없어요.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어떤 경우에도 쓸 수도 없고요. 이름 상대에 쓸 수도 없고. 어떤 경우도 사용자는 건들면 안 돼요. 아래 한글에다 그냥 글씨를 쓸 때는 별표를 써도 되지만 명령어로 쓸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왜? 모든 것이란 뜻이고 특정 한 글자란 뜻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파일명이나 폴더명에도 쓰면 안 돼요. 그런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얘는. 최저 생산량 MIN 너무 쉬운 함수죠. 볼까요? 여기다가 는 MIN 가로 열고 생산량 거 블럭 잡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최저 생산량. 그 다음에 VLOOKUP은 는 VLOOKUP 찾는 값은 왼쪽에 있는 유니텔 거실등 얘가 되는 거고, 유니텔 거실등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상품명이잖아요. 상품명에 대해 생산량이니까는 생산량까지만 블럭 잡아도 되고, 하여튼 그 이후로 블럭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반드시 상품명서부터 블럭 들어가야 돼요. 제품 코드서부터 블럭 잡으면 절대로 안 되고 상품 명서부터 블럭 잡으셔야 돼요. VLOOKUP의 특성은 그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명에 대한 생산량을 구하라 그러면 첫 블럭은 상품 명서부터 시작하고 끝 블럭은 분량률까지 들어가도 되고 분량률을 넘어가도 상관없다. 그 다음 컴마.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량률은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니까는 네 번째네. 그렇죠? 그럼 4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컴마. 정확히 일치. 무조건 정확히 일치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유사 일치는요, 상품명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얘가 가나드스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없죠. 어떻게 출력하라는 말은 없죠. 이대로 두셔도 돼요. 아까 여기는 평균은 가로 열고 이해를 해놓고 소수점 이해가 나오면 소수점 이해를 없애라 하고 나왔는데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생산량은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개자가 나오던 말던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분량률 행 전체가 그러니까 블럭을 다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는데 이때 서식은 글꼴이 파랑이니까 파랑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파란색 글자로 나온다는 얘기고 분량률이니까 여기서 분량률 선택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8% 이상이가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조금 전처럼 분량률이 8% 이상 8%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니까는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어떻게 넣어줬냐면은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량률이 8% 이상이고 그렇죠? 8% 이상이고 금액이 아니다. 생산국이 중국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산국이 중국인 경우 이렇게 인 경우 라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참 애매한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는 엔드죠. 그러면 요거는 똑같아요. 얘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엔드에다 쓰시면 되고 컴마 생산국이니까는 뒤에 다섯 번째네요. 그렇죠? 그러면 는 달러 뒤에 다섯 번째가 중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건이 하나인 경우는 어떤 항목이 어떤 경우 이상인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뭐이고 뭐뭐인 경우니까는 그때는 and라는 함수 안에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량률이 8% 이상 이거나 그러면 5하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이거나 그러면은 얘가 and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5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나 그러면 5하고 이거 그러면 and고. 그러니까 우리 if 함수 배울 때 and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if라는 말을 빼고 쓰는 거예요. if라는 말을 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달러가 꼭 한 번은 들어간다. 왜냐면 곡한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칸, D라고 하는 칸 걔가 8% 이상인지 중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러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우리가 if 함수 쓰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 답은 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목적합 찾기 요거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1작업에 있는 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2작업으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사를 하셨는데 어차피 함수 계산은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조건부 서식은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한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였어요.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붙였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조건부 서식을 안 한 상태로 복사를 해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서식이 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오겠죠. 다시 복사해서 너비를 먼저 좀 맞추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다. 얘가 이상하게 됐는데, 자, 복사 붙여넣기. 얘가 이상한데, 아, 얘는 안 들어가는 거죠, 함수가. 아, 제가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였는데, 조건부 서식을 안 한 상태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파란색이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와서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점수는 주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에는 조건부 서식이 없잖아요. 여기 뒤늦게 조건부 서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부 서식이 안 걸려있는 상태로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붙여넣기 감점이 돼요. 붙여넣기 감점. 근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을 안 한 상태로 붙여넣고 작업을 끝나고 그대로 제출해 버렸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안 했으니까 조건부 서식 감점이죠. 붙여넣기 감점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감점이 클까요? 조건부 서식이요, 20점입니다. 20점. 붙여넣기 감점은 불과 몇 점 안 돼요. 2, 3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는 게 20점이고 조건부 서식 20점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얘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병합을 하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테두리 선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 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했고, 여기다가 뭐 나오는 거죠? 는 D-average 쓰나요? D-average. D-average라는 함수를 여기다 물어볼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보통 sum 아니면 average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D-average가 나올 정도면 요때 시험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1번 문제 보니까 미니멈 함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상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에다가 D-average 쓰고 데이터베이스 다 잡고 컴마, 문제가 생산량의 평균이니까 클릭하고 컴마, 생산국이 베트남이고, 그럼 뭐 답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얘가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52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때 바꾸려는 값은 어디냐면은 유니텔 거실 등의 생산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얼마로 변하면 되겠냐 이거죠. 확인 누르면 바뀌었네요. 뭐. 자, 일단은 반드시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식이 필요해요. 그 수식에다 클릭해 놓고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가고, 이때 값을 얼마로 바꿀 건지 100이면 100, 뭐 10만이면 10만 써주고, 이때 어떤 게 바뀔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와요. 다른 데에다 클릭해 놓고 목표값 찾기 들어가면 수식셀을 다시 클릭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면서
생산국이 중국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써요? 다르다 중국 이렇게 쓰면 돼요. 중국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국이 아니면서라는 거는 and예요, or예요? and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량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5% 이상. 그거나 갖다 5%. 가운데 놓던 뭐 조건을 어떻게 놓든 상관없어요. 뭐 보기 좋게 여러분이 가운데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18번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는 원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이때 범위는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를 다시 정해줘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블럭을 잡고, 왜? 밑에 분석한 거는 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급 필터, 다른 정세 복사, 조건 범위, 그 다음에 18번째. 그러면 일단 중국은 빼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에서 나오겠네요. 5% 이상이니까. 예. 결과가 얼마가 나온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뭐 믿고 해봐야 되겠죠. 3작업은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자, 1작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블럭을 잡아 놓으시고 복사를 해야 되겠죠? 어디 제3작업에 B2에다가 너비를 먼저 좀 붙이고요. 너비 붙이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생산국이라는 동네를 기준으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내림차순 하면 되겠네요. 필리핀 2개, 중국 2개, 베트남 65, 45, 74, 48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분합, 이때 그룹화 항목은 생산국 그 다음에 상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생산량이 어디죠? 생산량, 예, 여기 있고, 평균으로 바꿀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만 해제해 주시고 확인하면, 예, 여기에는 개수가, 그 다음에 생산량은 평균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밑에 거랑 아까 제가 너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해서 맞췄어요. 왜 안 맞추면 틀려요. 감점 당한단 말이에요. 밑에 결과를 보면 넓혀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널찍이 넓혀도 되고, 아니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자동 조정하셔도 되고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1, 2, 3, 4 윤곽 지우는 거니까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중국은 빼고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필리핀, 중국은 빼고, 그 다음에 생산 원가하고 생산량 요렇게 예. 그리고 삽입에 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면 일단은 되죠. 그리고 얘를 저 상단에 있네요. 차트 이동 눌러가지고 제4작업, 그리고 제4작업이라는 시트를 제3작업 오른쪽 끝으로 끌고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 안 끌고 가면 빵점 처리돼요. 예, 다 해놓고 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종류 1번 했고요. 범위 2번 했고요. 3번 제4작업 시트 이름 바꿨고요. 4번 차트 레이아웃 몇 번 한다? 3번 하고요. 차트 스타일은
하나 둘 셋 넷 5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가서 글꼴은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그 다음에 최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또 그림 영역 클릭하고 흰색은 안 해도 돼요. 흰색이니까 기본이. 예. 근데 흰색 해볼까요? 흰색. 이거 흰색이죠?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흰색. 그리고 차트 제목은 굴림 몇 20 굵게, 기본은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우기로 가서 흰색 윤곽선 자동 테두리 넣어줘야죠. 테두리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생산량이네요. 그렇죠? 긴 거.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 1번 보조축.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 종류를 꺾은 선.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건데. 얘는 잘 안 보이네. 밑에 거는. 그 다음에 눈금선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선 스타일은 뭐죠? 파선을 해주시면 되고, 범례명은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거 생산원가 자국화폐라고 되어 있는 거를 편집 눌러서 생산 원가 가로 열고 자국화폐라고 직접 쓰셔야 되죠. 왜냐면 Alt 엔터 쳐서 두 줄이 된 거는 법례에서도 두 줄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직접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인가요? 여기다가 제목을 안 썼네.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 및 필리핀 제품 생산원가와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보다, 그리고 기계 교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형은 흰색으로 칠하고 글꼴은 검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노란 조절점을 이용하면, 근데 요 파선 있잖아요. 요 파선에 걸쳐 있죠? 얘가 이 도형이 이렇게 파선 안에, 선과 선 사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래 파선을 살짝 물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도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방향, 앞에 뾰족한 입의 모양을, 방향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요거 안 했다. 요거 클릭, 얘 클릭 다시, 그리고 뭐 해라? 레이블. 어디?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클릭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클릭하고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러면 레이블이 한꺼번에 다 나오고, 클릭하고 나서 다시 클릭하고 나서 그리고 레이블을 표시해주면 걔만 따로 나오고. 그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선생님, 지금 그림에 예. 그 범례 레이블 그게 조금 실상 밑에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 지금 숫자 지금 데이터 레이블을 하신 거요. 이거요? 아니요. 데이터 99만 좀.
요것이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살짝 더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잡고. 근데 그냥은 안 내려와요. 제가 마우스로 잡아 당겨서 내려온 거고요. 굳이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이 출제위원들이요, 조금씩 틀리게 틀어놔요. 그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출제본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으면 위,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그리고 끝이에요.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러나 이도형은 수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놓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거 감점 처리하겠다 이거지. 딱 봤을 때 대충 비슷하면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숫자는 어차피 이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1번. 불안해. 모래시계가 이렇게 막 돌면 불안하죠? 어디 갔어? 잠깐만요.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멈춰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저장을 할 건데요, 제가. 얘를 기다려 보셔야 돼요. 강제로 닫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이 되는데 저장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다른 거를 좀 볼게요. 제가 저장 명령 걸어서 닫겠습니다. 닫았어요. 지금. 자, 닫았고 다시 엑셀 2010을 실행을 해서 그걸 다시 불러와 볼게요. 7777이 어디로 갔더라. ITQ 폴더에. 자, 이제는 살아났어요. 이럴 때는요, 요령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엑셀을 닫았다가 다시 엑셀을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껐다 키는 건데요. 껐다 키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껐다 키면 우리 시험장은 원위치가 돼요.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감독을 불러야 돼요. 감독이 책임지게끔 해야지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위치 장소를 바꾸세요 라고 해서 좌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좌석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보상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감독관이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 저쪽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만 들어가면 난리가 아니네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이 지금 처음이라, 이런 경우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축소식 들어가면 멈춰버렸는데, 얘도 사실 축소식 들어오면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0서부터 8만이 아니라 빼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빼기. 빼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일반 샘플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0을 쓰고 0 세 가지를 썼는데, 얘는 셀 서식을 뭐로 바꿀 거냐면요, 숫자로 바꿀 거예요. 숫자, 이건 숫자고요. 얘는 셀 서식을 뭐로 바꿀 거냐면 통화로 바꿀 거예요. 통화. 얘는 셀 서식을 회계로 바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얘는 셀 서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G/표준으로 할 거예요. 얘는 셀 서식을 뭐로 바꿀 거냐면은 0으로 바꿀 거예요. 0. 0이라는 의미 아시죠? 그렇죠? 자, 이번엔 셀 서식을 뭐로 바꿀 거냐면요, 샵으로 할 거예요. 샵 하나만 쓸 거예요. 샵 하나만. 얘는 샵을 썼어요. 샵을 썼더니 0은 있긴 있는데 0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통화를 썼으니까 0이 보이고, 회계를 썼으니까 0이 보이는 거죠. 그럼 통화에 들어가서 화폐 단위를 안 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회계에 들어가서 화폐 단위를 안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문제는 여기가
빼기로 나온 거잖아요. 빼기가 나온 거를 봐서는 원 데이터 쪽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얘가 생산 원가죠. 생산 원가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샷건만 샵샵샵 클릭했잖아요. 이걸 클릭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다? 여긴 회계가 들어간 거예요. 회계. 근데 화폐 단위가 안 들어간 회계를 넣은 거죠. 근데 영어로 꼭 표시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숫자로 써주면 콤마가 또 사라지니까 그때는 통화로 하시면 돼요. 통화. 여기를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통화로 바꾸세요. 통화로 바꾸면 숫자 가운데로 와요. 오른쪽 정렬을 해야 가는 거고요. 근데 오른쪽이 어떻게 됐어요? 벽에 딱 붙었죠? 근데 쉼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는 오른쪽이 벽에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리해 줄 때 영어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뭐로 해라? 통화로 하세요. 통화. 대신 화폐 단위는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요 끄트머리가 0이 나왔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0서부터 시작했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세요. 컨트롤 1번 들어가면 여기 축서식 뜨잖아요. 여기도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로 하시면 된다고. 통화. 대신에 화폐 단위가 없는 거고요. 자릿수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0서부터 시작해요. 표시 형식을 아까 우리 축 옵션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축 옵션 보잖아요. 축 옵션. 그런데 이 데이터가 원래 뭐냐면 여기가 쉼표살을 찍었잖아요. 쉼표살을 안 찍고 일반 숫자로 바꿨으면은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차트도 당연히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블럭 잡아서 쉼표살 찍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트는 뭐로 되어 있다? 여기가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다. 자릿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는 거죠. 0이 아니라. 이걸 0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뭐로 바꾼다? 표시 형식을 통화로 바꾸세요. 아니면 숫자로 가셔도 돼. 숫자. 통화나 숫자로 가셔서 자릿수, 소점이야 자릿수만 0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그럼 0서부터 시작하니까는 이렇게만 하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도 많이 풀어봐야 되지만은 우리 책에 있는 관연도도 풀어봐야 되고 제가 나눠드렸던 관연도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예.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2010으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시면 하던 거를 저장하시고 다 닫으세요. 닫으시고 2007을 실행하세요. 2007 엑셀 2007을 실행하셔서 2007에서 열면 돼요. 여기는 대신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2007은요. 요 오피스 단추를 누르시면 얘가 파일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누르셔갖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눌러서 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ITQ에는 8888 그 다음에 9 제가 한 거 설명드릴 겁니다. 볼 거예요. 계약 만료일 계산하는 거 나와 있네요. 계약 만료일 계산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는 계약일. 계약일은 여기 있네요. 더하기 관리번호. 관리번호가 여기 있네요. 제일 끝에 있는 거. 거기에다가 30을 곱하고 12를 곱하래요.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관리번호에서 끝에 한 글자를 잘라 가지고 곱하기 30 곱하기 12. 그러니까 2라고 써 있으면 2해 동안, 3을 쓰면 3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함수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계약이라고 관리번호 끝에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니까는요.
거기다가 30일 곱하고 12달 곱해주니까 나오겠네요. 2번 문제는 관리번호, 근무지 계산하는 건데요. 네, 근무지 계산하는데 관리번호의 세 번째 문자 글자가 1인 경우에는 서울, 2인 경우면 2면 대전, 3이면 부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는, 추수, MID, 관리번호의 세 번째에서부터 한 글자가 1이면 서울, 2이면 대전, 3이면 부산 이렇게 하라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 관리번호는 B의 다섯 번째네. 그렇죠? 얘가 B의 다섯 번째니까 B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급여 평균. IT 컨설팅 항목이라고 써 있는데 볼까요? 일단은 아까 그 추수 근무지는 는 추수라고 쓰고, 라이트 저 끝에 있는 관리번호에 세 번째 산 글자를 잘라 가지고 1이면 서울, 2면 대전, 3이면 부산 해서 답은 만들어 냈고요. 제가 잘못 썼네요. 라이트가 아니라 미들 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 IT 컨설팅은 업무 구분이 IT 컨설팅이네요.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평균이니까 D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는데 라운드를 썼어요. 100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마이너스 2 쓰면 되겠네요. 는 라운드 D 에버레이지 전체 콤마 급여에 콤마 업무 구분이 IT 컨설팅 콤마 마이너스 해볼까요? 답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관리번호, 여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총급여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업무 구분이 IT 컨설팅이죠. 그러면 숫자가 엉망으로 나올 텐데 평균이다 보니까, 그래서 라운드 계열을 써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뭐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되게끔 해라. 100단위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웹디자인 파견 업무 건수? 웹디자인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는 count if 괄호 열고 업무 구분 블록 잡고 콤마 웹디자인 가로 닫고 앰퍼샌드에 건자 붙이면 되겠네요. 는 count if 업무 구분 블록 잡고 콤마 여기다 웹디자인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웹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몇 건 나오는 거 있고요. 아니면 웹디자인이라고 다운패드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얘를 그냥 웹디자인이라는 항목을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은 없어요. 그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건 하고 나오게끔 하면 되겠네요. 몇 건, 그리고 3건, 1건 하고 나오겠네요. 세 번째로 큰 숫자 급여
는 라지 함수 총 급여에서 컴마 3 문제가 막가네요. 예, 미니멈 뭐 라지 뭐 이런 거 나오네. 총 급여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하는 거니까 블럭 잡았을 때 저렇게 총 급여라고 뜨면은 맞는다라는 거죠. 예. 는 vlookup 찾는 값은 김수지고 컴마 성명서부터 블럭 잡아서 어디까지 총 급여까지 그리고 컴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섭자를 세줘야 돼요. 5라고 써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을 클릭해도 되지만 vlookup에서는 항목 이름을 클릭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째 항목인지를 숫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마 0 그러면 이제 성명이 바뀌면 알아서 급여가 바뀌겠죠. 그 다음 총급여 블럭 잡고요. 총급여 블럭 잡고 조건부서식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강 누르면 끝. 조건부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강 누르면 끝. 이건 해당되는 영역만 조건부서식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행 전체가 그러면 무조건 알맹이 다 잡는다 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즉 조건부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6가지 색깔이 보이는데 이 6가지 색깔에 색깔만 맞춰주시면 되고 그 6가지 데이터 막대가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경우예요. 예. 이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에다가 붙일 때 너비를 한번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붙여주게 한번 할게요. 업무 구분이 교열 그 다음에 총 급여가 800만원 이상이라고요? 크거나 같다 800 0000 이렇게 이거나 그랬으니까 얘가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거 그러면 같은 줄인데 이거나 그랬으니까 다른 줄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면 데이터 고급 필터가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 얘는 18번째 5명 거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얘들을 블럭 잡아서 결과를 홈에 가서 뭐 했다? 치우기 색깔을 없음으로 해주고 표 스타일에 가서 표서식 표 스타일 보통 5번째 값 그렇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드린 이 부분은 그 고급 필터 자동 필터를 배울 때 그 자동 필터 결과를 복사를 해서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고급 필터를 붙여서 결과가 나온 거를 색깔을 저 위에 색깔이 주황색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색깔을 없애고 그 다음에 표서식에 들어가서 지정해 주는 기능. 그 다음 제일 작업. 예. 자, 이걸 다 지워버릴게요. 지금 이렇게 써있네요. 업무 구분하고 성명하고 근무시간하고 급여시간당 이 4가지만 일단은 출력하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4가지만 일단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아까는 다 출력했기 때문에 제가 18번째를 클릭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요 네 가지 요소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못 보고 훅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렇게 미리 적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 가서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시는데 복사 위치가 아까는 이렇게 빈 칸을 클릭했잖아요. 그럼 저 상단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온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네 가지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가지만. 그 네 가지를 블럭을 잡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거만 나와요. 근데 아까처럼 모르고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고급 필터를 걸어서 주책이 만발해 갖고 그냥 다 클릭해 갖고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관리번호는 없죠? 관리번호 없으니까 업무 구분서부터 얘를 끌고 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끌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 다음에 근무시간 블럭 잡아서 얘를 끌고 계약일로 가세요. 끌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지우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를 복사해서 붙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걸 복사해서 붙이면 지워졌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뭐 이렇게 네 개를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렇게 항목을 내가 만들어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 가서 그 복사 출력 위치, 복사 위치가 아까는 그냥 빈 칸을 클릭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 상단에 있는 저 원 데이터에 있는 영역이 7가지 항목인데 다 나온다는 뜻이고, 지금은 4가지만 블럭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복사 위치예요? 네, 복사 위치가 그 4가지죠. 아까는 빈 거를 클릭했지만 지금은 4가지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4가지 요소만 저 상단에서 뽑아오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색깔 없애는 거 똑같고요. 표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몇 번이었죠? 5번. 이거 똑같고요. 이거 다 동일합니다.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감사합니다. 고급 필터는 이거나 인거, 이거 인거 이런 거, 뭐뭐이거나 뭐뭐인거, 뭐뭐이고 뭐뭐인거 요런 거냐, 아니면 전체를 출력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한 항목만 출력하느냐 하는 거. 이때 조건을 뭐 P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럼 P 별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중국이 아닌 거 그러면 작다 크다 중국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뭐 몇 이상 그러면 간단하게 크거나 같다 몇 이상이니까 쓰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거는 조금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원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으시고, 즉 오른쪽 2칸하고 아래쪽 2줄은 범위에서 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이때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제3작업의 B2다. 다시 블럭 잡고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마우스로 제3작업 찍고 밑에, 그리고 마우스로 다시 B2를 찍으면 제3작업의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탁 이름이 들어가요. 알아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동일해요. 지금까지 우리 연습하던 건 동일한데, 왼쪽에는 총급여, 행위에는 총급여, 열에는 업무 구분, 그 다음에 성명의 개수 시그마 값에다, 그 다음에 시간당 급여, 그거에 평균. 근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어떻게 바꾼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평균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급여 시간
급여 시간당은 두 줄로 쓴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급여 다음에 내가 시간당이라고 가로 열고 시간당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차트에서 범례명 바꾸는 거랑 흡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차트 만들 때 범례는 원 데이터가 두 줄이면 범례 두 줄로 나와요. 그래서 한 줄로 만들려고 해서 데이터 범위를 정해서 들어가서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의 함수는 원 데이터가 두 줄로 데이터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은 한 줄로 나와요. 알아서. 근데 함수를 바꾸거나 하면 그 줄 바꾼 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행 레이블은 뭐로 바꿔야 된다? 총급여. 열 레이블은 뭐로 바꾼다? 업무 구분. 그리고 여기 숫자는 그룹을 시작이 40 끝은 단위는 맞나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서 옵션에서 할 게 많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하게 되고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표 3개.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라고 했으니까 빼시면 되고. 자, 레이블 및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서 레이아웃 가운데 맞추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빈 셀에 뭐라고 들어가라는지 별표 3개인지 별표 2개인지 지금까지 시험은 항상 별표 3개나 2개였었으니까 그 요약에 가서 합계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확인 그러면 답이 일단 나왔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블럭을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갈 뻔했네. 교열하고 웹디자인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때 웹디자인 항목을 클릭해 가지고요. 요 박스 보이세요? 박스? 웹디자인 글자가 들어있는 겉 테두리 선이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 끌고 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정렬하라는 거. 세 번째, 업무 구분을 정렬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다 정렬을 해볼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이 지금 항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T 컨설팅, 교열, 그 다음에 웹디자인 이렇게 순서가 가요.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는 교열이라는 항목에 있는 박스를 마우스를 끌고 웹디자인 쪽으로 끌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뒤로 가시면 두 개가 바뀌어요. 웹디자인의 글자를 끌고 이렇게 박스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끌고 교열 왼쪽으로 끌고 가면 두 개가 바뀝니다. 우리 교재 19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래프가 원형 그래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도 원형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원형 그래프는 원형 그래프인데 피자를 쪼개듯이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안 보이나요?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아까 이걸 한번 차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 차트가 성명 교열은 뺀 것 같아요. 하나 그 다음에 급여 시간당 총급여
좀 볼게요. 지금 이런 차트가 또 문제가 되네. 제가 블록을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서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잡으니까 깨져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블록 잡고 들어갔습니다. 예. 이때 지금 책에서 말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그래프가 꺾은 선으로 돼 있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보면 요 꺾은 선이 부드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선 스타일을 완만하게 하시면 돼요. 완만하게. 완만하게 안 하면 딱딱딱 끊어지는 거고, 완만한 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고무줄 당기실 때 탄력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들부들한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나머지는 뭐 그게 몇 페이지죠? 140페이지요. 140페이지에 이상 야릇한 게 있나봐요. 한번 볼까요? 응? 143페이지. 우와, 이상한 차트가 있어요. 보세요. 143페이지. 이 데이터가 기출 유형 모의고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샘플 데이터 받아놓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엑셀 2010에 있는 기출 7회 이거잖아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적 세로 막대형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거 갖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기존에 하던 연습하던 데이터가 샘플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좀 그러네. 그냥 이거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요, 누적 세로 막대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 세로 막대를 했는데 누적 세로 막대가 안 보이네. 왜냐면 밑에 급여 잠깐 보이긴 보인다. 자 보세요. 여기 밑에 잠깐 보이긴 보여요. 그렇죠. 그때 뭐가 나오게 한다고요? 계열선?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저 끝에 선이라고 있어요. 선 보이세요? 선? 여기 계열선이라고 있는데 밑에 계열선이 살짝 보이긴 보여요. 너무나 숫자가 작아서 지금 요렇게 숫자가 이렇게 꺾어 들어가죠. 지금은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어디냐면 요거 얘는 지금 선이 요렇게 지금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인가? 데이터가 다섯 가지가 들어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 선들을 이렇게 계열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계열선을 빼면 계열선이 안 보이는 거고, 그렇죠. 예. 계열선을 빼고 넣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 작업을 이렇게 했었을 때 엑셀이 오늘따라 안 움직이냐. 예, 선에 가서 계열선을 넣어주면은 그 선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요. 끝선에 맞춰서 들어가고
저 아래 것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것도 아래까지 꺾은선이 들어갑니다. 요런 경우에 문제가 또 나온 게 있었네요. 이건 모의고사고요.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쪽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원형 그래프거든요. 원형 그래프. 원형 그래프는 이렇게 만듭니다. 두 가지 요소를 만들지 않고요. 한 가지 요소만 해요. 예를 들어 성명, 엑셀이 좀 이상하네. 요거하고 급여하고 이렇게. 그리고 삽입해 가서 원형을 눌러주는데 3차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목은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제목은 바꿔주시면 되는데 얘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정상적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얘를 빼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고 자 클릭하면 각각의 요소가 돼요. 이때 잡아 당기면 밖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고요. 자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 가지고 당기면 걔만 빠지고 아주 피자 이렇게 치즈 잘라놓은 거 마냥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그렇죠. 밑에 걸 당긴다 그러면 클릭해서 당기시면 얘만 빠지고 이렇게. 자 클릭해서 그냥 당기시면 다 빠질 수 있어요.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당기세요. 안으로 당기시면 다 모여요. 그래서 여기다 그럼 얘만 다시 클릭. 얘만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각도를 몇 도로 해라, 뭐 첫째 조각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90도, 첫째 조각에 90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첫째 조각에 몇 도? 90도. 이렇게 여기다 9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90. 그 다음에 쪼개진 원형 한 조각 분리. 한 조각 분리는 뭐예요? 얘를 당길 건지 쟤를 당길 건지 얘를 당겨라 그럼 책에 있는 거면 밑에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 문제랑 달라서 그렇지만 뭐 90도 회전 그러면 90도 회전 해주시면 되는 거고 90도 회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얘 이상해. 키보드도 안 먹어. 이렇게 해서 90도 회전시키면 돌아가는 거고 제목은 뭐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